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2시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국밥집 문이 열리고 고약한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어요. 들어온 사람은 좋기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 옷은 흙투성이고 손에는 정체 모를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험상궂은 남자가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아, 강민우, 내가 이따위 잡상인 절대 들이지 말라고 했지? 가게 수준 떨어지게 해. 당장 내쫓아. 이 남자는 건물주 박 사장. 안 그래도 가게를 빼라고 협박 중인 악덕 건물주였습니다. 민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할머니와 박 사장을 번갈아 봤어요. 과연 민우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냄새나는 할머니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강민우, 32의 젊은 나이에 부모님 없이 홀로 국밥집을 운영하는 청년입니다. 새벽 4시에 나와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까지 일하는 그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성실맨이었죠. 하지만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 지수의 할머니가 결혼을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지수야, 할머니가 아직도 많이 화나셨어? 응. 우리 할머니가 좀 깐깐하시잖아. 고아에 가진 거 없다고 절대 안 된대. 미안해, 민우 씨. 민우는 한숨을 삼키며 오늘도 육수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제의 할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행색은 영락없는 노숙자. 며칠은 못 씻은 듯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건물주 박 사장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쏘아봤어요. 아, 냄새. 야, 강민우, 당장 소금 뿌려. 재소음 붙기 전에. 하지만 민우는 박 사장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가장 따뜻한 안쪽 자리로 의자를 빼드렸죠. 바람이 들지 않는 곳이었어요. 어르신, 식사 아직 못 하셨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말아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는데. 그냥 남은 국물이나 좀 줘. 에이, 어르신. 사람 사는 정이 있는데 돈이 무슨 상관입니까? 앉아 계세요. 제가 제일 맛있는 부위로 썰어드릴게요. 민우는 쟁반에 갓 담은 깍두기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가득 담아냈습니다. 고기도 평소보다 2배는 더 얹었어요. 할머니는 개걸스럽게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옷에 튀고 밥풀이 식탁에 튀어도 민우는 싱글벙글 웃으며 지켜봤어요. 사실 이 할머니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장옥분. 요식업계에서는 장마담으로 통하는 전설적인 데모였죠. 프랜차이즈만 300개를 거느린 회장님이자 민우가 사랑하는 지수의 바로 그 깐깐한 할머니였습니다. 손녀가 죽고 못 사는 남자가 도대체 어떤 놈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변장을 하고 온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한 놈인지 어디 한번 보자. 내 손녀 고생시킬 놈이면 국물도 없어. 장마담은 일부러 짓궂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들더니 민우가 닦아놓은 바닥에 일부러 쏟아버렸어요. 철퍼덕? 아이고, 늙어서 손에 힘이 없네. 미안해서 어쩌누. 보통 사람이라면 짜증이 날 법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걸레를 들고 달려와 바닥을 닦으며 할머니의 젖은 바짓단을 살폈어요. 어르신, 안 다치셨어요? 물은 다시 떠다 드리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옷 젖으셔서 축축하실 텐데 제 앞치마라도 덮고 계세요. 민우는 자신의 깨끗한 앞치마를 벗어 할머니 무릎에 덮어드렸습니다. 장마담의 선글라스 뒤 날카로운 눈매가 순간 흔들렸어요. 이 녀석? 가식이 아니구나. 요즘 세상에 이런 청년이 다 있네. 그때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온 건물주 박 사장이 이 광경을 보고 폭발했습니다. 아, 너 지금 뭐 하냐? 내가 가게 빼라고 했지.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사장님, 계약 기간 아직 2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님 식사 중이시잖아요. 손님? 저거지가 손님이야? 야, 내 아들이 다음 달에 제대해. 여기 싹 리모델링해서 내 아들 카페 차려줄 거니까 닥치고 이번 주 내로 비워. 권리금, 보증금, 어림도 없다. 너 지난달 월세 하루 밀렸지? 그거 빌미로 계약 해지야. 박 사장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민우의 가게 자리가 탐이 났던 거죠.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서 장마담이 먹고 있던 국밥 그릇을 발로 툭 찼어요. 쨍그랑, 에이 퇴, 재수없게, 밥맛 떨어지게 시리. 야 노인네 얻어 처먹었으면 꺼져.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장마담의 흙투성이 옷에도 민우의 바지에도 벌건 국물이 튀었죠. 순간 민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박 사장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사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제 가게에서 나가라는 건 100번 양보해도 제 손님에게 이러시는 건 못 참습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뭐, 사과? 이 쥐뿔도 없는 고아 새끼가 어디서 눈을 부라려. 너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박 사장이 민우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지팡이로 식탁을 쾅 하고 내리쳤어요. 이런 썩을 놈을 봤나? 어디서 행패야? 가게 안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박 사장도 민우도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죠. 장마담은 쓰고 있던 벙거지 모자를 벗어 던지고 흙 묻은 겉옷을 훌러덩 벗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와 번쩍이는 진주 목걸이가 드러났어요. 뭐야 이 할망구는? 법대로 계약해지? 그래, 어디 한번 법대로 해보자, 이 도둑놈아. 장마담이 손가락을 딱 튕기자 가게 밖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5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박 사장을 밀치고 장마담 양옆에 도열에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박 사장은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민우도 눈이 휘둥그레졌죠. 장마담은 비서가 건넨 물티슈로 손을 닦으며 박 사장을 노려봤어요. 김 실장, 이 건물 매입 절차 끝났나? 네, 회장님. 방금 등기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건물주는 장옥분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아니 건물이 넘어갔다니 그게 무슨. 자네가 돈 급해서 내놓은 급매물 내가 샀어. 왜? 꼬우면 도로 사가든가. 근데 자네 세금 탈루한 거랑 이중계약서 쓴 거 내가 국세청에 싹 넘겼는데 그거 해결하려면 돈 좀 들 텐데. 박 사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장마담은 지팡이로 박 사장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내 가게에서 당장 꺼져. 내 소중한 손녀사위 될 사람 괴롭힌 죄, 그리고 내 국밥 엎은 죄. 콩밥 먹으면서 뼈저리게 반성해라.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민우야, 아니 민우 사장님. 수행원들이 박 사장을 짐짝처럼 들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가게 안에는 통쾌한 정적만이 흘렀어요. 상황이 정리되고 장마담은 얼어붙어 있는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옷에 묻은 국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어요. 자네 많이 놀랐지? 미안하네.
내 손녀가 고른 놈이 어떤 놈인지 궁금해서 그만. 손녀라면 혹시 지수 할머님? 그래. 내가 그 깐깐하고 욕 잘하는 할미다. 근데 오늘 보니 우리 지수가 남자 보는 눈은 나보다 낫구만. 국밥 맛은 합격일세. 하지만 자네 마음 씀씨는 합격 수준이 아니라 내 스승감이야.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손녀 지수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민우 씨, 지수야, 너 이 녀석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당장 날 잡자. 식 올리고 이 가게도 확장은 무슨 이 녀석 고생하니까 그냥 본사로 들어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해라. 할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그에게 든든한 가족이 생긴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민우네 국밥집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대한민국 최고의 요식업 그룹 본사에 최연소 이사가 취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리고 가끔 그 회사 구내식당에는 회장님과 젊은 이사가 마주보고 앉아 국밥을 먹는 모습이 목격된다고 합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 그리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 오늘 이 사연이 증명해 준 것 같네요.